폭우와 홍수의 대참사 속에 숨 쉴 틈도 없이 이번엔 태풍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자연재해 중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기상현상 태풍은 단 하나의 위력만 나가사키 원자 폭탄의 약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인류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역사상 최강의 태풍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세상에는 어떠한 태풍들이 있었고 인류에 어떠한 상처들을 남겼는지, 또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무서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좋아요와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태풍은 1년에 몇 번이나 발생할까요? 연간 30여 차례가 그 평균 발생 횟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쳐 비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난 태풍은 연평균 3.1개꼴이죠.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는 태풍으로 인해 수만 명이 실종되고 주택 침수와 가축이 떠내려왔다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먼저 태풍은 계절풍이나 무역풍에 의해 발생지를 떠난 거대한 공기덩어리가 소용돌이로 발달함에 따라 생성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지름이 200km 정도에 달하고 큰 것은 무려 1500km에 이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일을 추산해보자면, 만약 태풍이 서울에 있다고 가정할 시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도 남을 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풍의 강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은 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태풍은 크게 4단계의 강도로 나뉘어지죠. 먼저 C급인 소형 태풍은 980헥토파스칼 이상으로 최대 풍속은 17에서 30m/s, B급인 중형 태풍은 950에서 98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30에서 50m/s, A급인 대형 태풍은 920에서 95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50에서 65m/s, 초 A급인 초대형 태풍은 920헥토파스칼 이하의 최대 풍속 65m/s 이상입니다. 국내의 경우 1959년 4라오 태풍이 특 A급이었으며 중심부근 일본 평균 최대 풍속은 초속 무려 85m/s에 평균 초속 45m/s, 최저기압은 952헥토파스칼의 기록. 그 당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낮은 최저기압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망 및 실종자가 849명에 이재민이 37만 3,459명, 재산 피해가 1992년 화폐가치 기준 1,900억 원에 이르렀으니 태풍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타는 1978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슈퍼태풍으로 최저기압 8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77m/s에 이르는 슈퍼태풍 중 가장 강력한 5등급 태풍입니다. 1978년 필리핀을 강타한 이 녀석은 플로리다 남부 해안 지역을 통과한 뒤 멕시코만으로 진입하여 5등급 허리케인으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300여 명으로 특히 건물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리타로 인해 필리핀 전역의 모든 건물과 생산시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리타를 피해 댈러스로 향하던 버스 한 대에서 노인 승객들을 위한 산소장치가 폭발하게 되어 24명의 승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한 바 있죠. 무려 300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첫 번째 태풍 리타는 지금 보아도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그 다음은 5위 태풍 아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아이다는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입니다. 일본의 네스판 태풍 중 인명피해 순위가 3위에 오를 만큼 강력했던 태풍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자그마치 1269명에 이르는데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강력한 태풍 중에서도 극심한 태풍에게만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 이 아이다 태풍은 이렇게 이름을 얻은 8개의 태풍 중 당당하게 기노 강태풍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다는 중심기압이 가장 낮았을 당시 풍속 95m/s, 이 당시 태풍의 눈은 온도 약 33도씨와 습도 50%에 달해 다른 태풍들과 대비하여 유난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58년 당시까지 인류 기록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으며 17년 후인 1975년 태풍 6월이 등장하기까지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죠. 아이다는 간토 지방 남동부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후 후쿠시마현 해안가를 통과해 다시 태평양에 진입했으며 9월 27일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고, 잔해는 홋카이도 삿포로시와 쿠릴 열도까지에 도달한 후에 9월 28일이 되어 완전 소멸되었습니다.
4위도 안타깝게 필리핀이 그 희생양으로 남았습니다. 최저기압 877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82m/s에 이르렀던 태풍 노라는 1973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해 중국 본토까지 진입하게 됨에 따라 필리핀, 대만, 홍콩에 걸쳐 중국 동부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태풍의 강도가 필리핀에 도달하고서 약화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필리핀과 대만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집을 잃었으면 물론 40여 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3위, 태풍 6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북서태평양에서 태어난 태풍 6월은 17년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되어 있던 아이다의 기록을 깬 유일한 태풍입니다. 초저기압이 8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81m/s에 달했다고 하죠. 이 6월은 1975년에 발생했던 유일한 5등급 슈퍼태풍이며 그 중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위력을 자랑했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진행 경로가 내륙까지 들어오지 않아 위력에 비해 피해 규모는 정말 작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2위는 유일한 동태평양 태생으로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자 고귀한이라는 뜻을 담은 태풍 퍼트리시아입니다. 2015년 10월에 발생하여 멕시코를 덮친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이 허리케인은 일본 평균 최대 풍속을 비롯해 수많은 허리케인 관련 기록들을 혼자서 갈아치우는 데 성공합니다. 최성기 중심기압은 6월보다 3헥토파스칼 낮은 872헥토파스칼, 풍속의 경우 자그마치 95m/s를 기록하였죠. 퍼트리시아는 단연코 동태평양 역사상 최강의 허리케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사 속에서도 멕시코 정부 당국에서 군인 경찰을 동원해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분에 인명피해는 기존과도 같이 단 4명이라는 상당히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퍼트리시아는 두랑고까지 올라가서야 소멸되었으며 미국 국경 근처에 있는 몬테레이와 레이노사에까지 비를 뿌렸다고 하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자 역대 최악의 태풍 팁을 만나보겠습니다. 태풍 팁은 단연코 역대 그 어떤 열대성 저기압보다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최저기압 879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84m/s, 강풍 반경 850km에 그 크기는 무려 2220km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태풍 팁의 시초는 1979년 10월 4일 폼페이성 부근으로 처음 태풍 팁은 열대 저기압 단계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발달하는 미수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북상과 함께 괌을 지나면서 태풍 로저가 힘을 잃자 남긴 기류를 집어삼켜 급격하게 강해졌습니다. 태풍 팁은 생성 초기에 이미 괌에 있는 안데르센 공군 기지에 231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필리핀의 루손섬 산지에도 폭우를 쏟아부었으니 이 적도 부근 지역에 증발하는 바닷물을 흡수한 거대 비구름을 지방 쪽으로 옮기는 수재원 분배라든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강한 상황 속에서 태풍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거대한 대기를 순환시킨다든지, 강한 비바람으로 호수와 바다의 녹조 및 적조를 싹 갈아엎는 수질 개선 효과라든지, 태양에너지를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극지방으로 이동시켜 범지구적 에너지 순환에 기여한다든지 등의 선순환 기능이 그 예시이죠. 물론 이 선순환을 이유로 태풍이 왔으면 하고 바랄 용자는 지구상에는 없을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터져나오는 재앙과 천재지변 소식들, 태풍 장미는 비록 소멸되었으나 앞으로 또 어떤 천재지변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께서 평안하고 무탈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